저번에 사실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긴 했어요. 이때의 명제는 보통 이제 조건 명제의 확률이 크고요. 이때 그 증명은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방법이 있다. 자,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직접 증명과 간접 증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하는 거는 직접 증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직접 증명이 뭐였어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성립하는지 체크해서 확인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직접 증명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하여 명제를 증명해내는 것, 이게 직접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할 거는 뭐냐? 이 명제 증명에서 더 다루는 것은 얘는 미리 했기 때문에 간접 증명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거짓일 때에는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관례를 찾으시면 그게 이제 명제를 거짓임을 증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관례는 말 그대로 예시를 드는 거야. x가 뭐 y가 뭐면 이거는 말이 안 돼, 이렇게 그냥 한 개만 안 되는 걸 쓰시면 돼요. 자, 근데 그 안 되는 예를 어디서 찾는다? 그 순수 가정 쪽에서 찾으시면 된다. 기억나는 거 맞죠? 이때 여기 있다 관례는 이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요거 간접증명법 두 개를 배울 건데,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대우법입니다. 자, 얘들아, 대우, 들어봤네? 대우가 뭐였죠? 명제의 대우. 그죠? 순서 바꾸면서 그죠? 부정하는 거. 근데 그게 대우가 왜 중요하다 했지? 뭐가 같나? 원래 명제와 참거짓이 같잖아. 그런데 아까 저 무슨 문제야? 아까 범이한테 선생님이 얘기했던 너네 숙제 한 거 중에서 그 어디지? 오늘 식 나오는 거 있잖아. 얘들아, 그 문제 찾아봐봐. 오늘 숙제한 파트에서 8, 9, 2번. 8, 9, 2번 봤어? 이거 문제 풀 때 어때? 저 2차식이 0이 아니면 x 빼기 5 0이 아니야. 어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 않아? 그죠? 근데 걔를 대우를 바꿨더니 어때? x 빼기 5가 0, 즉 x가 5면은 저식은 0이야. 이렇게 바뀌면서 5를 대입하도록 되잖아요. 어때? 대우로 바꾸니까 문제가 어때? 갑자기 쉽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내 원래 명제가 좀 같지 않다든지 막 이런 이상한 말이 있어서 무슨 말이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재빨리 대우를 생각해. 납Q이면 납P이다. 이 대우를 증명하는 거죠. 근데 대우를 증명하면 원래 명제도 어때요? 참일 거잖아. 그래서 야, 얘가 참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야.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반대로 돌려서 증명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대우법은 대우를 이용한다. 대우가 참임을 보여서 원래 명제도 참임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대우법은 언제 쓰냐면 그냥 원래 명제를 읽었을 때 너무 어려워. 근데 보통 어려운 게 같지 않다 이러면 좀 어려워요. 왜? 는 0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했잖아. 0이 아니래. 그럼 뭐야?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만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같지 않으면 되는 게 너무 많아진다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재빨리 대우 바꿔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x는 0 또는 y는 0 이러면 둘 중에 누가 0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것도 어려워. 그래서 반대로 바꾸면 이고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쉬워지죠. 그래서 또는 있을 때도 약간 대우법으로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과 어떤이 나왔을 때도 어떤 게 더 쉽냐면 이건 조금 이제 그 문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모든과 어떤도 말을 싹 바꿔봤을 때 이해가 쉬운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바꾸어 푸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겠죠.
자, 일단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저기, 그 얘들아, 여기도 있나? 여긴 없어요. 126페이지에 와가지고, 그 부대 14번을 펴주세요. 부대 14번. 자, 명제가 주어졌습니다.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자, 이런 명제를 줬어요. 얘가 참임을 대우 명제를 이용해 증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왜 대우 명제를 이용하는 게 좋냐면 제곱해서 짝수가 n은 루트를 씌워야 하잖아요. 근데 너네 생각해봐. 이거 짝수야 그러면? 이거 그럼 이거 홀수야? 그럼 뭐예요? 너네 이거 짝수라 해 홀수라 해?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지 않아요? 그 짝수 홀수는 자연수에서만 쓰는 거거든요. 이건 짝수인지 이런 거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곱을 떼면 n이 나오긴 할 거잖아. 근데 걔가 루트를 갖고 있을 거라는 거지. 뭔지 모르니까. 근데 그 루트를 보면 걔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 있냐고요.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로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법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먼저 여기가 증명입니다. 첫 번째 줄에 무조건 대우를 쓰고 들어가는 거야. 주어진 명제의 대우 명제는 자 하고 여기다 쓰세요. 명제. 얘들아 대우 뭘까? n이 홀수이면 n 제곱도 짝수가 아닌 거니까 그죠? 홀수이다. 또는 뭐 짝수가 아니다 쓰면 안 되나요? 됩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하게 홀수이다 이렇게 쓰면 우리가 보기에 편하겠죠. 여기까지 와서 근데 대우를 하나 쓰세요. 자, 그러면 요 대우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홀수이면 우리가 n을 보통 어떻게 써주냐면요. n은 자, 요거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맨날 나오는 거라서 어떤 수를 짝수 홀수는 2로 나눈 나머지를 체크하는 거잖아. 2로 나눴을 때 몫이 뭐 얼마가 있고 나머지가 0이 나오면 짝수죠. 근데 이 짝수 그럼 네모는 어떻게 써? 2K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짝수는 2K 이렇게 많이 쓰고요. 여기가 이제 남은 게 1이 남으면 홀수잖아. 그럼 이 네모는 검산식을 쓰면 2랑 몫이랑 곱하고 나머지 덧셈하면 되죠. 그래서 보통 네모는 2K 플러스 1 또는 2K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짝수에서 하나 빠지거나 더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은 홀수일 거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짝수 개념, 홀수 개념이라는 걸 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지금 여기 문제에도 얘가 쓰여 있어요. 자, 둘의 그럼 차이는 뭘까? 어쩔 때 얘 쓰고 어쩔 때 얘 쓰면 좋을까? 이제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실제 홀수는 몇부터 시작하죠? 근데 얘들아 K에다가 여기에 이게 1부터 시작하게 하려면 K에 뭘 넣어야 될까? K에 0부터 넣으셔야 돼요. 0, 1, 2 늘 때마다 0 넣으면 1, 1 넣으면 3, 2 넣으면 4, 5 이런 식으로 1, 3, 5, 7 하면서 홀수가 쭈르륵 나오는데 0부터 넣어야지 얘가 홀수가 나와요. 그런데 얘는 어때? 2K-1이라고 쓰면 K에 1부터 넣어야 1이 나옵니다. 처음에 최초. 그래서 K가 자연수일 때 개수 세기가 훨씬 편리하긴 하죠. 맞아?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사실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얘를 써도 되는데 얘를 쓰면 0부터 세야 한다는 걸 좀 조심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얘가 써 있습니다. 자, 홀수면 얘는 짝수에서 하나 뺀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어. 단, K는 자연수.
자, 근데 n을 이렇게 썼을 때 나는 n제곱이 홀수인지 체크하고 싶죠? 그러면 n제곱을 진짜로 구해보는 겁니다. 자, 얘를 제곱해보세요. 얼마지? 언제? 이렇게 되나요? 자, 센스가 있으신 분은 얘를 사로 두 개를 묶습니다. 자, 그런데 더 센스가 있으면 얘를 2로만 묶습니다. 왜일까요? 지금은 4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짝수 홀수는 뭐로 나눌 때? 2로 나눌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가 2가 들어있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센스가 있는 사람은 얘를 묶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 곱하기 뭐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얘들아, 아직 얘를 묶을 수가 없죠. 얘는 그냥 뒤에 쓰는 거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보세요. K가 자연수죠. 그러면 K의 제곱하고 2를 곱한 다음에 K 2배를 빼도 어때? 뭐 자연수가 나왔겠지 뭐. 그러니까 2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1꼴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어때? 이만큼은 짝수일 거죠. 2를 곱했으니까. 그럼 거기다 1을 더하면 뭐가 된다고? 그럼 얘들아, n제곱은 무조건 뭐예요? 이거 나왔잖아요. 이므로 n제곱도 홀수이다. 따라서 자, 대우명제는 봐봐. n이 홀수여서 결국에 n제곱도 홀수. 이 대우명제 증명이 완료가 됐죠? 맞아? 그러면 대우법을 쓸 때는 마지막에 항상 이 한 줄을 쓰면 돼. 따라서 대우명제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입니다. 이렇게 요 한 줄만 써주면 이제 대우법으로 구성이 완료되죠. 자,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대우법을 증명할 때는 처음에 주어진 명제에 대우 명제를 한번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대우 명제 여기 가정 쪽 있죠? 이 가정부터 시작해서 결론을 얻어냅니다. 여기가 이제 퀴즈 풀이가 되겠어요. 가정에서 결론을 이제 얻어냅니다. 근데 이 가정에서 결론이란 대우명제의 가정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대우가 참이니까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한 줄을 쓰면서 마무리하면은 대우법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쓰면 돼요. 당연히 여기 가운데 표리는 문제마다 다르겠죠. 그쵸? 상황이 다를 건데 여긴 다르지만 앞뒤는 항상 쓰는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형태를 지켜가면서 쓰면은 그냥 스스로도 대우법을 쓸 수 있어요. 자, 알겠죠? 아이고, 지워버렸네. 자, 얘가 이제 증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명한 거야. 제곱이 짝수면 그 n도 짝수예요. 증명을 끝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이잖아.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규류법입니다. 진짜 처음 들어보는 단어네. 승부 네, 잠시만요. 얘들아, 그러면 915번 한번 하고 있어요. 혹시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 하나 더 해볼까?
915번 상기네. 915에 MN이 서로 소이면 M 또는 N이 물수이다. 이건 너무 쉬운 거네. 근데 봐봐. M 또는 하면서 둘 중에 뭐 하나가 홀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좀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얘도 대우법으로 한번 증명해 보자는 겁니다. 자, 주어진 똑같이 명제의 쓸데가 없죠. 네. 대우 명제는 누구죠? 일단 대우를 불러보세요. M과 N이 짝수이면 M과 N이 서로소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주어진 명제, 대우 명제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MN이 짝수라고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 N과 N이 모두 짝수이면, 근데 선생님이 아까 홀수 얘기하면서 짝수는 어떤 표현을 쓴다고 했지? EK 이런 표현 쓴다고 했지. 근데 K가 중요한 게 아니라 K는 그냥 어떤 1, 2, 3, 4 들어갈 애들인 거야. 짝수이면 M은 어떻게 표현돼? 뭐 K1 이렇게 쓸게요. K2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N은 2K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단 K1, K2는 자연수. 꼴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때 자, 지금 나는 결론적으로 뭘 알고 싶냐면 MN이 서로소가 아닌지를 체크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얘 서로소를 체크해 보면은 MN의 최대 공약수가 이미 2를 뭐가 갖고 있지 않아? 공약수로? 그죠? 그럼 얘가 서로소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지. 그래서 이때 M과 N은 공약수로 반드시 2를 가짐으로 서로소가 할 수 없다. 뭐 될 수 없다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 증명한 거예요. M과 N이 모두 짝수였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게 논리를 전개해 나갔더니 M과 N은 서로소가 될 수 없다라는 이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일단 결론을 얻어냈으면 이제 바로 따라서 이게 가시면 돼요. 대우 명제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좀 어렵잖아. 내가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이게 다 달라진 거네, 그치? 근데 걱정할 게 없죠. 왜냐하면 얘들아 증명을 진짜 하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그린데 다 조금씩이라도 다르게 쓸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이 그거를 진짜 조금만 말이 달라져도 어감이 달라지면은 다른 말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일일이 읽어볼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제 난리 나잖아. 언제 채점을 하냐고. 그래서 보통 다 이렇게 가나다라 이렇게 막 고르는 거 있잖아. 무조건 빈칸을 채워넣는 문제로밖에 증명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빈칸 채워넣는 문제는 너네 영어도 그렇지. 영어에서 막 빈칸 채우래. 그럼 너네 어디 가? 앞이랑 뒷 문장 보고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러지. 수업도 마찬가지야. 내용을 몰라도 돼. 이거 알아? 너네 MN이 서로소면 얘네 둘 중 하나가 홀수인 거 알았어?
몰랐어. 나도 몰라. 그런데 몰라도 돼. 내용을 몰라도 그냥 이 앞뒤의 상황을 보고 적절한 걸 고르면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이 유형의 문제는 쫄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짝 쓸 때 표현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홀수 표현을 저렇게 쓸 수 있다. 약간 이런 표현 정도만 좀 잘 이해해놔도 문제를 이해하는데 충분할 것이다 라는 거죠. 알겠죠? 자, 네, 두 번째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두 개밖에 안 배워요. 증명법. 자, 근데 처음 문제 귀류법. 이 귀가 돌아갈 귀예요. 귀환하다 뭐 이런 말 있잖아. 알아요? 귀환? 이것처럼 얘가 돌아갈 귀야. 근데 뭘 돌아가느냐? 약간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자, 명제가 주어져 있어요. P면 Q이다. 얘를 줬어요, 문제에서. 자, 귀류법은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면 결론을 부정하여. 결론을 부정하여 논리를 어쩌고저쩌고 전개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모순을 발견하는 거죠. 자, 모순이 뭐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Q가 아니라고 했더니 결론을 부정했더니 그럼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왜 말이 안 됐을까? 아, 너가 얘를 결론을 부정했으니까 말이 안 됐지. 그러니까 Q가 맞아. 이게 모순이야. 그러면 Q가 맞아. 결론 이게 맞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어떤 예를 들 수 있겠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범이가 여자 화장실에 간 거지. 근데 이제 범이가 남자다. 이걸 증명을 하고 싶어요. 범이는 남자야. 이거. 근데 솔직히 남자면 남자지 왜 그걸 증명을 하라는 거냐고. 근데 증명을 해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이 설명해볼게. 기르법으로. 야, 범이가 남자가 아니라 해봐.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범이가 남자 아니라고 해봐. 그럼 범이가 남자가 아니니까 여자 화장실에 갔겠지. 여자니까. 여자랑 여자 화장실에 갔어. 그랬는데 경찰이 범이를 잡아간 거야.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지. 모순이지. 여자라서 여자 화장실에 갔는데 경찰이 잡아갔다니까요. 왜 잡아갔냐 이거야. 그럼 범이가 남자니까 잡아갔지. 이렇게. 범이가 남자야. 이렇게.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논리를 막 전개해. 근데 야, 그거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돼? 너가 이거 결론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결론이 맞아. 이렇게 가는 것이 귀류법입니다. 그럼 이 귀류법은 근데 언제 쓰는 거냐면 이 명제가 너무 당연할 때 많이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루트이는 무리수이다. 이런 증명을 할 때 귀류법을 씁니다. 자, 이거는 그게 16번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더 해봅시다. 자, 127페이지에 바로 있어요. 얘가 교과서마다 맨 처음에 귀류법에 대한 예를 소개할 때 무조건 들어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루트이가 무리수임을 귀류법 이용해 증명해줘. 자, 이 명제를 귀류법으로 보이겠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 중요한 거는 이 지금 결론을 부정했잖아요. 그치? 여기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 좀 포인트는 뭐냐면 가정은 맞다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가정은 그냥 가정인 거야. 가정은 그냥 알려진 뭐 사실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잖아. 그냥 가정은 맞다고 생각을 해주고 얘도 틀려요 이런 생각이 아니야. 얘는 그냥 맞는데 결론만 부정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루트이는 무리수이다. 귀류법 증명.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해? 루트이가 무리수가 아니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얘들아, 루트이가 무리수가 아니면 뭐야? 유리수였겠죠? 그러면 유리수라는 걸 어떤 꼴로 표현할 수 있어?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잖아. 루트이는 유리수이므로 이 루트 2를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뭐 여기서 뭐 P분의 Q도 되고 N분의 N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MN으로 썼네. 루트 2를 N분의 N이라고 해보자. 자, 근데 이 N분의 N에서 이 MN은 서로소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크기가 같은 분수는 너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서로소라는 단어를 주지 않으면은 루트 1을 막 2분의 1, 4분의 1, 6분의 3 다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숫자가 너무 여러 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소인 거라고 가정을 기하분수로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루트 1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꼴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때 이 양변을 m을 이쪽에 곱해서 제곱해 볼게요. 그럼 얼마지? m을 곱해서 제곱. 2m제곱은 n제곱 이렇게 될까요? 자, 근데 봐봐. n제곱이란 m제곱 어떤 수의 2배죠. 그럼 n제곱은 뭘까요? 짝수. 인정해요? n제곱은 짝수.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 돼요. n제곱은 짝수이다. 자, 그런데 아까 했어요. 우리 9회 14번에서 제곱한 게 짝수면 누가 짝수라 그랬어? n도 짝수라고 우리가.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먼저 증명해 놓은 거야. 이거 맞는 말입니다. 아까 증명했어요.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므로, 자, 짝수 표현 어떻게 쓴다고 했지? n은 2k 이렇게 쓰기로 했죠? 자, 이런 표현들은 이제 미지수가 없었는데 내가 만들어 썼잖아. 그러면 이런 표현을 써주면 됩니다. 꼴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n에다가 2k를 대입할게요. 자, 여기 식 보이죠? 여기 제곱한 여기다가 n에 2k를 집어넣겠습니다. 2m제곱은 2k제곱이므로 4k제곱, 즉 2를 약분하면은 이렇게 생깁니다. 맞아요? 근데 봐봐. 그러면 어때? n제곱이 보여? n제곱이 k제곱이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2를 곱하면 무조건 뭐예요? 또 짝수죠. 그래서 n제곱도 짝수이다. 그러면 얘들아, n제곱이 짝수면 누구도 짝수라 그랬어요? 아니, 제곱한 게 짝수면 n도 짝수라고 했잖아. 따라서 n도 짝수입니다. 일단 이건 뭐 적을 건 없죠. 왜 여기 다 적혀 있잖아.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가나다라를 너네가 채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런데 이제 but 나옵니다. 그러나, 자, 근데 얘들아, 얘는 뭐의 모순이냐면요. 이 모순은 가정의 모순이어도 돼. 가정은 사실이었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내가 하는 사실의 모순이어도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요거 했었잖아요. 그치? 요거 mn이 짝수면 서로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봐봐. n이 짝수고 여기서 m도 짝수죠. 둘이 짝수야. 그럼 mn이 서로소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서로소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버렸단 말이지. 근데 문제에서 mn을 서로소, 이 기하분수로 내가 만들어 놨었던 거란 말이지. 그럼 이 가정이 어떻게 돼요? 모순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는 n과 n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자, 이 형태가 이렇습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시작을 해서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논리를 전개해 나가. 그래서 뭘 보이는 거냐면 모순을 이끌어내야 돼요. 반드시. 야, 이렇게 너가 결론을 부정해갖고 루트의 무리수가 아니라니까 말이 안 됐잖아. 그러면 결론이 뭐야?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니까 루트는 유리수여야 맞겠지. 무리수가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유리수가 아닌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무리수야. 이렇게 결론을 바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류법에서는 결론 부정해서 모순 만들어냈죠? 그러면 바로 따라서 결론을 다시면 돼. 자, 선생님 적을 수가 없어. 이쪽으로 쓸게요.
따라서 루트는 무리수이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결론을 부정해서 무슨 나왔잖아? 그러면 그냥 이 말이 맞아. 원래 게 맞아. 이렇게 바로 그냥 결론 따라서 하고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자 일단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자, 기류법은 어떻게 한다고? 결론을 부정하여 논리를 전개해. 여기가 어렵지. 왜냐면 여기를 우리가 쓸 수 없으니까 혼자. 하지만 이제 여기는 문제 나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해서 근데 문제에서 모순을 이끌어내. 꼭 가정의 모순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사실의 모순이어도 상관없어요. 모순을 이끌어내면 바로 결론적으로 야 그래서 이 말이 원래 맞아. 원래 그런 거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럼 가나다 혹시 채웠어요? 자 가에 뭐라고 채워야 돼? 짝수 나는 짝수 MN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므로 요거 쓰면 되겠죠? 자 얘가 바로 이제 증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그럼 하나만 더 해볼래? 그 917번 하나 문제 읽고 내복한 채워보세요. 자, 이거를 증명하죠. 근데 사실 얘도 봐봐. 물론 이게 같은 문장을 배우법으로 증명할 수도 있고요. 이제 기류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각자 증명을 원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이걸로 기류법을 한번 보여봐라, 써봐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류법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 결론을 부정하면서 먼저 들어가야 되죠. 자, 결론이 이쪽이죠. 그래서 m 또는 n이 짝수가 아닌 겁니다. 그럼 뭐예요? 소수였겠지 뭐 하나라도. 그래서 mn이 m 또는 n이 짝수이다. m 또는 n이 짝수이다의 결론을 부정하면 m과 n이 모두 홀수이면 이렇게 가겠네. 자, 홀수라고 하면 그게 이거 아니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얘가 홀수 표현 어떻게 쓰기로 했지?
홀수 어떻게 쓰기로 했어? m은 2k 마일 뭐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뭐 여기를 k1 이렇게 쓰겠습니다. n은 2k2 마일 단 k1, k2는 자연수. 자, 이 꼴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때 난 뭐가 중요하냐면 mn이 그래서 짝수인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맞죠? 이 과정이 맞는지. 이때 mn은 2k1 마일과 2k2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죠. 자, 곱해봐 그럼 얼마야? 4k1 k2 마이너스 2k1 마이너스 2k2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세 개는 딱 봐도 어때? 뭐로 묶는 게 좋아? 2. 이상해도 괜찮아. 그냥 이게 무슨 뜻이야? 짝수. 2 곱하기 뭐 이러면 짝수예요. 그냥 통째로. 그냥 짝수. 근데 거기에 뭐가 남았어? 그럼 이거 뭐야? 홀수. 이므로 mn은 홀수가 되죠. 자, 이는 뭐예요? mn이 짝수라는 가정에 말도 안 되잖아. 아니 짝수일 때 이런지 알아봤는데 야 이거 mn 곱하면 짝수면 있잖아. m 또는 n이 짝수래. 뭐 이런 거 누가 물어본 거지? 얘기를 한 거지? 야 근데 어떤 애가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거 둘 다 홀수라 해봐라. 말이 안 되잖아. 거기 짝수 안 나오잖아. 이렇게 한 거지. 그럼 결론이 뭐야? 아 그러니까 모두 홀수라 했더니 그렇구나. m 또는 n이 하나라도 짝수여야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면 된다는 거죠. mn이 짝수라는 근데 이 말을 꼭 써야 돼요. 가정의 모순이므로 mn이 짝수이며 얘들아 선생님이 그 다음에 뭘 쓰고 있는 거냐면 얘는 문제를 적고 있는 거야. 아까도 선생님이 이거 문제 마지막에 적었죠. 결론 이 문제를 그냥 따라 적으면 돼. m 또는 n이 짝수야.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보이고 그러면 결론을 바로 낸다. 그래도 된다. 그래서 얘들아 가나다에 채우면 가는 뭐라고 써? 홀수라고 가정하면 mn은 근데 선생님이랑 k1 이게 다르네? 뭐라고 써야 돼? 2kl 빼기 k 빼기 l 이렇게 쓰면 되겠다. 요쪽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mn은 홀수이다 쓰면 되겠죠. 근데 이는 모순이므로 둘 다 짝수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짝수야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얘들아 이제 숙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숙제는 유형 17 전까지. 그러니까 918번 사실 증명 하나 남았어요. 사실 그죠? 918번 하나는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실전 트레이닝에 951번까지 추가 숙제가 있겠습니다. 네, 51번까지. 네, 자 이제 건너가서 이제 크게 아마 다음 시간 하면은 이제 우리 나갈 거 같으니까.